대통령실 구내식당 식단표. 네. 이번 주 식단표네요. 맞아요. 예. 오늘은 모둠에 나왔습니다. 오. 그리고 내일은 갈치조림, 수요일에는 멍게 비빔밥 나오는데요. 최고 앵커님, 네. 뭘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그 시각하니까 뭐 네. 침이 막 도는데 바다 장어 덮밥에 아이고. 표 던집니다. 40대 목요일만 기다립니다. 중년이 아니랄까 좋네요. 봐. 예, 목요일. 전복 버터구이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자,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뭐 소비 촉진 운동도 할 겸해서 이런 식의 지금 식단표를 나온 건데 이진복 정무수석과 김은희 홍보수석. 네, 김은희 홍보수석 네. 모두 이제 모둠회로 식사하는 장면까지 다 공개됐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은 7등급으로 가장 위험한 원전 사고였고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해양 방류 이후에 우리 바다가 어떻게 될까,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고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가 반대한다. 방류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대국민 담화를 좀 발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우리 수산물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해도 국민들은 이렇게 동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된 설명 없이 그냥 식단표부터 딱 딤이니까 일감은 일단 먹어라.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캠페인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이 도호쿠 지방에서 나오는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가공식품 등에 대한 소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일본 정부 차원에서 먹어서 응원하라. 먹어서 이런, 응원하자. 이런 네.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혹시 그런 캠페인을 우리도 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일주일은 괜찮죠. 일단 시작하면 최소 30년 방류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실도 향후 30년 함께 먹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범수 방류 중단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와 대통령께서도 우리 수산물을 거의 매일 지금 아마 드시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바다, 우리 해역에서 나는 수산물의 안전성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소비를 해주셨습니다. 장성철 장인님. 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저도 불안해요. 예. 근데 이제 먹방 캠페인 말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근원적인 노력, 네. 대응책 같은 게 좀 다른 게 있겠죠? 일본 측으로부터 1시간마다 실시간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받기로 했고요. 전문가들이 2주에 한 번씩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어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전문가 3분이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하는데 그 필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교환 주기를 좀 최대한 좀 앞당겨라. 알프스, 예. 필터. 예. 그 교환 주기를 앞당겨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투명하게 일본에 협조 요청을 잘 할 테니까 국민들께서는 안전함을 믿어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기시다 만나서 거기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상주해가지고 현장 사무소에. 네. 현장에서 좀 실시간으로 좀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런데 일본은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과 협상을 통해서 이뤄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 언론에서 뭐 우리나라 배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배려? 많이 나오는데 네. 배려. 배려. 시기에 관련해서 이 요구를 예. 너무 안 들어주는 거 아니냐. 안 들어줘요. 네. 좀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아니 뭐 이번에 저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우리 그 장윤성 기자님은 아주 반갑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을 언제 내느냐, 왜 안 내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저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야단 맞는 느낌이 좀 듭니다. 과거에는 정보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의 양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저기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저기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아는 세상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안심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검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우리 정부가 저렇게 하는구나. 일본 정부가 저렇게 하는구나. 안심할 만하네. 먹지 뭐.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린피스 같은 환경운동 단체들이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찝찝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대통령께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아, 이런 사람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네. 말씀하시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 앞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 정말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네. 설득해야죠.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화를 내시고 아 이런 세력들이 있으면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해요. 네. 말을 잊지 못할 장 소장님은 정도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 연찬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발언보다 저는 이제 참 걱정됐던 게 뭐냐면 언론도 전부 다 야당 지지 세력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욕만 한다. 아, 정권 욕만 한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정치 패널 하는 분들이 대략 한 60여 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데이터가 있어요? 네, 60여 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더 라이브 고정 출연하는 정치 패널은 몇 명 안 돼요. 10명 이내잖아요. 이런 행운이 얼마 안 남았구나. 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말씀을 푸념 좀 드리고. 그만하세요, 그거. 근데 해야죠. 왜 이번 주엔 변신 안 하고 오셨어요? 이미 뭐 저 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 네. 성형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네.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고요. 네. 저는 곧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권 잡아보니까 나라가 고달나기 직전이었다, 분식 회계 그런 정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 네. 연찬의 발언이었죠. 네, 전임 문재인 예. 정권에 대해서 거의 뭐 사기 집단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가만히 있을까? 네. 이게 전현직 대통령의 갈등과 분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심히 걱정되는 포인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염수 방류 정보라는 게 일본 도쿄 전력에서 제공하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도쿄 전력이 제공하는 정보, 여기 오염이 생기면은 이제 우리는 속수무책인데 그렇죠. 신뢰할 만합니까? 사실 도쿄전력의 거짓말 논란 때문에 도쿄전력 안에서 근무했던 분들도 믿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2019년도에 도쿄전력이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는 3종 수소만 남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세슘, 스트론튬 같은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겼다. 이런 내용의 내부 보고서가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사고 당시에 핵 연료봉이 녹는 이른바 멜트다운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5년간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5년간. 예. 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일본의 고토 마사시 공학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게 3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소요되는 일이다. 일본 정부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무리를 해서 강행한 것이다. 이런 우려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 문제가 수세기에 걸쳐서도 해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문제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설계자가 진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방류의 궁극적 목적이 이제 폐로인데 네. 그게 뭐 100년 걸릴 수도 100년 있다. 얘기를 하고 네. 중국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네. 이 방류에
초강력 대응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24일 오후 1시에 방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날로 즉각적으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수입을 금수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달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본 정치인들의 방중을 싹 취소시켜버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반일 감정이 극도로 달아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중국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경절에 연휴가 있어서 휴가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춘절, 단오절, 국경절 요 세 가지가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휴가인데요. 이때 대부분 뭐 한국도 많이 오고 일본도 많이 오고 동남아시아도 네. 많이 가는데 지금 일본 여행 줄줄이 취소가 되고 그래요? 있다. 예, 단체 여행이 취소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단체 여행 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오. 다시 막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일본 화장품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 화장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상당한 애국주의 열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네.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인지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말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라는 지침을 내려서 당분간은 중국에 살고 계시는 일본인들이 상당한 위협을 네. 느끼지 않을까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런 강경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야죠. 첫 번째는 아무리 기준치 이하지만 30년 동안 방류한다. 아니면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에 가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이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강하게 수입을 전면 금지 이렇게 하면은 일본이 지금 다급할 거 아니에요.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은 중국인데 네. 그러면 일본이 이거 빨리 수산물 금지 해제해줘. 뭐가 필요해? 당신네들 요구 조건이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협상의 지렛대로 좀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입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국방부 장관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4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의 한반도 내에 있었던 악행에 대해 가지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의 위대한 역사인 청살리 대첩, 봉오동 대첩까지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재작년이었죠. 네. 네, 카자흐스탄에 있던 유해가 봉안되던 장면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게 지금 갑자기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없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겁니다. 홍범도 장군이 독립전쟁 영웅은 맞다. 그러나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어서 육사의 어떤 모범 사례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을 치렀고 그리고 또 육사 안에 홍 장군 흉상이 세워진 것도 문재인 정부 때인데 네. 공산당 가입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을 확 키운 문재인 정부의 의도도 따져봐야 된다.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과거부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네.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평가가 갈리거나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맞죠? 각 정권마다 상징적인 조치가 있었죠. 네. 박정희 정권에서는 건국훈장, 대통령상, 1962년. 네, 그거를 수여했고요. 네. 박근혜 정권에서는 2016년에 잠수함을 홍범도함으로 명칭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요. 네, 2018년도에 진술을 했지만 네. 그것을 2016년에 명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홍범도 장군, 윤동주 시인 이런 분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는 대통령이 오늘 연찬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다르게 국방부와 육사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현재의 잣대로 과거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입당을 한 것은 1927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정말 좋았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과 소련은 연합군이었어요. 45년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이 발생을 하면서 소련과 미국이 대립을 했죠. 그 전에는 공산주의라고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그렇게 대립하거나 갈등을 불러일으킨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현 시점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홍범도 장군이 6.25 전쟁 이후까지 사셔가지고 북한 정권에서 남침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혁혁한 공헌을 세웠다면 육사의 말이나 국방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1943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KBS 보도로 확인이 좀 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홍범도 장군 국내에 호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어 드렸대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했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격하게 이념 논쟁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속내는 총선과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총선으로 연결을 시키셨으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또 국방 전문가 정치인 두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오늘 긴급 이야기를 국방위 또 편집을 했거든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더라이브 국방위 2주 연속 긴급하게 소집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공교롭게도 관련 이슈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국방 반갑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전혀 반갑지가 않죠. 왜냐하면 국방부가 특히 어떤 군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온다.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건 잘못 관리된 거라고 저는 우려가 되는 생각이 부분이니까. 되고 네. 이렇게 되면 군인들이 그 전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후방 서울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정치가 자꾸 내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치권이나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네. 왜 군을 자꾸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입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무려 차관님. 저는 거의 평생을 이 국방 분야 일해왔는데 이러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국방부 식구가 많아요. 뉴스가 없을 예. 때가 없어요. 늘 뜨거웠습니다. 그래요? 예. 네. 항상 있었던 아니, 일이다. 다르죠. 예. 지금은 많이 다르죠. 네. 오늘 좀 싸울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이전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한데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끼리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자 윤 대통령의 멘토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먼저 일침을 가합니다.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모르겠다. 능력 없으면 퇴진해라. 그러자 육사 한참 후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회장이야말로 사퇴하십시오. 군의 대선배님이 한참 후배인 육사 교장이나 국방장관에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맞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흉상 철거라는 어떤 작금의 사태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국군의 존재도 부정하고 있고 이범석 장군 같은 경우는 국군 창설에 공을 세우신 분인데 이런 분들 김좌진, 지청천, 홍범도 장군 같은 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러고 신흥보관 학교를 세우신 이혜영 그 선생 이건 다 국군의 뿌리와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이쪽 출신들이 실제로 6.25 때 공산군에 맞서서 국군으로 싸우신 분들도 다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국군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고 더군다나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작금의 사태는 존재 부정이자 심각한 역사 도발이다. 또 어떤 국민들에게 이념적 분열을 촉진함으로써 그 심리적 내전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질 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광복회장밖에 없다고 봅니다. 적절히 나섰다고 적절히 나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복회 문제 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거를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당신이 사퇴해라. 이건 거의 막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육사 선후배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이 흉상 철거 사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폐해입니다. 이젠 군심도 분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바로 이게 이제 심각한 앞으로도 후유증을 남기는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백승주 교수님. 이 흉상을 자꾸 없앤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틀린 이야기예요. 18년도에 만들어진 흉상을 23년도에 이전을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전하고 없애는 거하고 천냥지차입니다. 이전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육사 교장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학교 교장은 학교 안에 시설물에 이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고 육군 사관학교 교장은 고위장성입니다. 정부도 또 사회단체도 광복해도 다 존중해야 됩니다. 네. 그 이전에 합당한 이유가 뭔지 네. 또 옮기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육사 교정이 최종적으로 그 의사결정 행하면 되는 것인데 네. 이걸 육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서 하고 장관이 국회 나와서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 경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사는 이미 저는 자율성을 잃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부에서 하는 이념 전쟁의 일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네. 어째서 육사가 이 5분의 흉상이 있는 게 적재적소가 아닙니까? 이 5분의 공통점은 국군의 뿌리와 정신에 대한 어떤 하나의 연료를 제공하신 우리의 표상이고 대부분 항일 무장투쟁을 하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지휘했던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신흥무관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육사예요. 육사.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적재적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 그 발상이 놀랍다는 거고 네. 둘째로 독립기념관으로 간다 그랬는데 독립기념관은 어디로 가냐면 수장고로 간다는 거예요. 수장고요. 예. 그러니까 창고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보관할 데가 없다 이 얘기예요. 네. 그 모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 둘 데가 없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그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지만 심각한 어떤 평가절하자. 이건 모욕이다. 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파괴하라는 게 광복회 입장 아닙니까? 어렵게 이 홍범도 장군 유해도 우리가 지난해 모셔왔고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후손으로서 좀 할 일을 하는구나. 국민들이 다 같이 축하하고 네. 또 그 뜻을 기렸습니다. 그런 지 얼마 됐다고 이 평지풍타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다 절차가 있고 예우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네. 조상을 모실 때도 네. 위패 하나를 옮길 때도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해군 잠수함이죠. 홍범도함 이름도 바꿀 거냐는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관련해서 국방부 브리핑 보고 오시죠. 홍범도함 이름 바꾸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군에서 이제 뭐 검토해야 될 사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검토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이고 알기로는 하여튼 결정된 바는 없다. 검토할 사안이다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에요. 네,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검토를 검토하는 건가 그럼? 아니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한다는 것이죠. 오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전제로 이렇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좀 이렇게 분리해서 필요하면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인데 우리한테 가정에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해군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필요하면 검토한다라는 것입니다. 홍범도함에 대해서는 네네네네. 국방부 대변인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렇게 어투를 했지만은 해군 발표가 맞아요. 검토한 생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해군은 그렇습니다. 해군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게 그렇겠죠. 저도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논란을 끌고 이걸 자꾸 이념 논쟁이 아니에요. 무슨 이념 논쟁이에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국민이 있을 수 있지. 공산주의가 이념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뭐가 이념입니까? 애시당초 이건 공산주의 논란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걸 자꾸 그러면 이념 이건 논쟁으로 이념 끌고. 논쟁을 정부가 얘기했는데 그걸 이념 논쟁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김모 대령이 21일 날 수사 계획서를 좀 제출 해병대로부터 받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했죠? 안보실 2차장이 이첩해군한 이후에 휴가 중이었는데 들어오면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안보실에서 왜 수사계획을 제출받고 조사본부가 하면 낫겠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고요. 장관님 들었습니까? 저도 수사계획서를 안보실에서 확인했다는 점 처음 듣습니다. 제출서와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 주신 해병대 사령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 중이었던 안보실 2차장이 전화를 했는지 또 그리고 왜 그 이후에 곧바로 이 이첩기록 탈취행위가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은 거대한 힘에 의하지 않고서는 경북경찰청이 제압당할 리가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국방위 전체 회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던 장면인데 저도요. 안보실에서 수사 계획서를 받아갔다고 해병대 사령관이 확인해주는 듯한 장면이란 말이죠. 이를 두고 수사 개입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수사 개입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제 서서히 거의 드러났다. 예, 안보실 개입이 지금까지 총 3번 드러난 겁니다. 수사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갔다. 그다음에 전화를 해서 조사본부가 하는 게 낫겠다. 3번째는 그 이첩 서류 중에 언론 보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가져갔다. 그러니까 사건의 모든 대목마다 나와요.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안보실에서 대책회의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첩 당시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거기에다 이제 어제 모 방송사에서 대통령 개입설까지 나왔는데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데 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하나의 우산이 있어요. 거기서 쭉 이 문제가 관리되고 지금까지 어떤 조정이 돼 왔던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방부 장관이 30날 결재하고 31일 날 번복한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특검으로 가야 돼요. 아, 특검으로 가야 된다. 또 백승주 교수님. 뭐 특검으로 가고 안 가고 이거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죠. 문제인데 안보실에 있는 분하고 우리 군의 지휘라인에 있는 분하고 통화한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어요. 통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네. 사실 안보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안보수석이 안보실에 있는 분들이 뭐 차장 이런 분들이 각 군 지휘관하고 업무상 통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합니까? 통화한 것만으로는 개입이라고 할 수 없다. 통화는 개입할 수 없고요. 네. 통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주고받았고 갔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또 밝혀지겠죠. 네. 통화한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 우리 김종대 의원도 안보실 좀 있었잖아요. 통화 안 한 적 있습니까? 안 한 분 있어요? 아니, 제가 뭐 군에다가 수사 자료 달라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 이거 불법적 통화-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불법적 물론 요구를. 수사 계획서도 넘어갔고 수사 자료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첩 전에도 그런 압력이 왔고. 계획서와 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요구받았다. 수사 자료는 네. 못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 그게 통화 내용입니다. 통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료를 제가 짧게. 법률 자료를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서 자료도 요구할 수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지시가 네. 직권을 넘어선 거냐 아닌 거냐인데 통화한 것 자체 가지고 무슨 네, 네. 분량을 잡은 것처럼 아니, 그건 수사 자료를 그건 달라 잘못된 거다. 그랬다. 이거 네, 네. 한번 지켜봅시다. 네.